세계 최대 파운드리 업체인 대만의 TSMC가 트럼프 대통령과의 면담 후 1,000억 달러를 미국에 투자하기로 발표를 했습니다. 미국 내 신규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이야기를 담았는데요. 이번 TSMC의 미국 투자가 시사하는 바는 무엇인지, 조정을 거쳐오던 우리나라 반도체주는 경기 침체 우려를 딛고 반등을 이어갈 수 있을지 이야기 나눠보는 시간 준비했습니다. 한국반도체산업협회 안기현 전무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미국의 자국주의가 이어지면서 세계 1위 파운드리 대만의 TSMC도 1,000억 달러를 투자해서 미국의 패키징 공장을 건설하겠다는 계획을 발표를 했습니다. 점점 미국화가 본격 진행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 그 TSMC가 미국 파운드리 공장이죠. 시스템 IC를 제조해주는, 위탁해서 제조해주는 공장이고요. 시스템 반도체 첨단 제조 시설을 쓰는 나라들은 미국입니다. 미국이 대부분 첨단 반도체 공장을 쓰고 있기 때문에 미국 지역의 반도체 시설을 구축하는 게 상당히 유리합니다. 근데 이제 미국 땅뿐만 아니고 TSMC는 미국에 짓는 것뿐만 아니고 전 세계에 짓습니다. 일본에 짓고 또 독일에 짓기 때문에 미국 중심이 아니고 TSMC는 대만을 벗어나서 글로벌 기업, 또 제조 시설을 글로벌로 확장한다. 그리고 시스템 반도체 첨단 제조를 주도하는 기업이 된다라는 목표 아래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면 그 와중에 반도체법 지원금을 받아서 미국에 제조를 하기로 한 우리나라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계속 트럼프 대통령이 반도체법에 대해서 비판을 하면서 돈을 낭비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도 약간 휘둘릴 수밖에 없는 구조인지, 아니면 보조금이 없어졌으니 그럼 우리가 하기로 했던 투자 계획을 조금 수정해 나가겠다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지 좀 전략이 궁금해요. 예, 현재 기준의 반도체 지원법을 갖고 계약을 맺은 보조금은 저는 문제 없을 거라고 봅니다. 이미 계약을 맺고 투자가 진행되는 만큼 보조금을 주기로 약속을 했기 때문에 그건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이행하지 않으면 사실 신뢰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약속은 이행할 걸로 보고 있고, 단 추가 투자분에 대해서 보조금 없이 투자를 하는 문제에 대한 고민을 미국에서 하는 것 같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일 먼저 확답을 한 기업은 대만의 TSMC입니다. 그다음 이제 한국의 삼성전자나 SK 하이닉스도 추가 투자분에 대한 고민을 지금 하고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건 시기적으로 지금 결정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시간이 좀 걸릴 것 같습니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이거는 우리는 시간이 좀 필요하다, 결정할 때까지는. 그래서 지금 아직은 영향에 대해서는 우리가 고민할 사항은 아니다. 근데 대만은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해외에 글로벌 공장 해외에 지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는 대만보다 낮고 또 한국의 시설을 구축할 부지가 이미 확보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투자할 곳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미국에 투자하는 것에 대한 고민은 계속 고민을 해봐야 될 일이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도 아직 투자를 할지 말지 이거에 대해서 논의하는 거는 너무 시기상조다라고 말씀을 해주셨고, 그냥 그대로 갈 것이다 일단은. 예, 그건 이렇게. 회사가 많이 고민할 겁니다. 네, 지금 그렇죠. 현재. 예. 네. 그랬던 제가 말씀을 드린 이유가 이제 TSMC도 인텔 파운드리 부문 인수까지 검토를 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측의 압박으로요. 그렇다면 워낙 부담이 좀 커지니까 미국 팹리스 기업을 끌어들여서 그 부담을 좀 나눠지겠다, 이러한 전략도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렇다면 이 연합군이 생성이 된다면 한국 반도체 기업을 미국 시장에서 몰아낼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금 기준으로 보면 네. TSMC가 그 고객 확보에 거의 독점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더 가져가는 게 우리한테는 더 큰 의미는 없을 것 같고요. 대신에 우리가 그런 고객 확보를 좀 더 확대를 해야 되거든요. 그거는 정치적인 상황보다 기술적인 문제일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금보다 훨씬 기술 개발을 빨리 해서 고객들한테 신뢰를 더 보인다면, 고객들은 사업에 따라서 사업성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지 정책에 따라서 움직이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업적으로 판단해서 우리 기업의
물량을 의뢰할 만큼의 신뢰 수준을 확보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필요하다. 예, 결국 기술 개발이 고객 확보의 키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또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반도체 업계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다시 반등 가능성이 있다. 물론 기술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일단 국내 정치적 불확실성은 탄핵 선고일이 좀 정해지면서 일정 부분 해소가 되기도 했고 또 공매도가 재개될 경우에 외국인 자금이 더 활발하게 유입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와 관련해서 상승 탄력 받을 수도 있다고 보시나요? 예,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D램은 전 세계 공급량의 70% 이상 공급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크잖아요. 우리 사업 비중이 제일 크고 그다음 낸드 플래시, 그다음 파운드리, 시스템 반도체 이런 순으로 되어 있는데요. D램은 HBM 중심으로 가격이 HBM은 계속 그 안정적으로 상승을 하고 있고요. HBM 외에도 범용 D램, DDR5 가격이 떨어졌다가 다시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급량이 줄기 때문에. 낸드 플래시도 1, 4분기 가격이 떨어졌다가 감산을 했거든요. 기업들이. 그래서 감산 때문에 낸드 플래시 가격도 올라가는 상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D램, 낸드 플래시 업황이 좋기 때문에 우리 기업들도 1, 4분기보다 2, 4분기 상황이 더 좋아질 것 같고요. 그러면 투자 자금이 들어올 것 같습니다. 우리 우리 증시 시장으로 들어오면 상황은 우리 연초보다는 나아지지 않겠나 이런 전망을 해봅니다.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D램과 낸드 플래시의 가격이 바닥을 찍고 또 상승을 하고 있고 또 시장이 예상보다 2, 3개월 빠르게 진행이 되고 있는 만큼 좀 상승 국면이 이루어지지 않을까 이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D램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는 HBM을 놓고 경쟁 중이잖아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가. 그런데 GTC 2025가 오늘 밤부터 개최가 되는데 이때 엔비디아 측에서 좀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올 수도 있을 거라고 보시는지 어떤 점을 좀 중요하게 봐야 될지 궁금해요. 지난번 CES 때 젠슨 황이 발표를 했지요. 일단 우리 그 클라우딩 서비스에 들어가는 서버의 GPU 투자에 대해서는 엔비디아가 독주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주도해서 가고 있고요. 근데 이제 그때 얘기한 게 이제 온 디바이스 AI를 언급했습니다. 피지컬 AI라고 해서요. 온 디바이스 AI를 언급을 했는데 이번에도 우리가 서버에 들어가는 GPU도 주도하지만 온 디바이스 쪽도 주도하기 위한 노력들을 엔비디아가 하고 있고요. 이번에도 젠슨 황이 그러한 그 피지컬 AI에 대한 집중적인 발표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렇게 되면 지금 서버에 들어가는 HBM은 SK 하이닉스가 뭐 거의 주로 이제 거의 독점적인 위치에서 납품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이러한 것은 뭐 삼성도 들어가면 어느 정도는 이제 같이 분할을 해서 하겠죠. 근데 온 디바이스 AI도 D램이 필요합니다. D램이 필요하고 그것도 이제 커스텀 D램으로 필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은 집중적으로 강조할 것 같고 이 부분은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필요하기 때문에 언급될 거라고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특히 뭐 삼성전자의 납품 계획이라든지 뭐 승인 여부에 대해서도 좀 이야기를 드릴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그거는 이제 회사 간의 그렇죠. 기밀에 대한 사항이라서 공개적으로 발표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오늘 있을 또 GTC에서 차세대 GPU 시리즈 루빈에 대한 정보를 공개할 가능성도 있다. 뭐 이렇게 보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우리 그 딥시크 이후로 사실은 GPU 수요가 조금 눈치 보는 형상으로 가서 조금 이제 좀 딜레이가 되는 것 같습니다. 뭐 이런 부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새로운 GPU에 대한 발표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발표도 있지 않을까라고 전망은 됩니다. 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미국 대통령의 압박으로 인해서 저희는 이제 TSMC가 공장을 신규 설립하고 투자를 더 확대했다고 보고 있기는 한데 이와 관련해서 이제 미국이 다양한 관세 전쟁이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약간의 불안정성을 만들 수는 있겠지만 결국에는 미국이 반도체 강국으로 가겠다 이러한 목표를 가지고 지금 임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와 관련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미국뿐 아닙니다. 그 일본도 그렇고요, 유럽도 그렇고요. 대만은 또 기술 지켜야 되고 강국을 중국은 강국이 돼야 되고요.
우리도 강국을 지켜야 됩니다. 이건 이제 반도체 이 투자 전쟁, 패권 전쟁은 우리가 2022년부터 계속 얘기가 되고 있잖아요. 되고 있고 이거는 아마 지속될 거라고 보는데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계속 우리 산업을 유지시키고 발전시켜야 되잖아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관세보다 더 중요한 건 기술입니다. 우리가 기술력을 얼마나 향상시켜서 격차를 후발국하고 격차를 더 벌리느냐 이런 것들이 우리 산업을 발전시키는데 핵심이 된다, 키가 된다. 그래서 기술 개발을 해서 우리 경쟁국들이 우리의 기술이 필요하다라고 하면 우리가 어떠한 뭐 정책이 나와도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된다. 흔들리지 않는 국가가 돼야 된다. 그게 핵 중심에는 기술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근데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네. 질문을 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이제 기술 개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제 우리나라가 내수 침체에 좀 빠져 있기 때문에 이 업황을 타는 반도체 업황 특성상 약간의 부진이 더 있는 것으로도 보여지는데요. 그렇다면 내수를 좀 살리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도 보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가 내수를 살리려면 반도체처럼 수출 중심형 산업이 수출을 맞아요. 해서 네. 외화가 많이 들어오면 그게 쓸 수 있는 돈이 돼서 내수가 삽니다. 구조는 네.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우리가 수출을 많이 해야 되거든요. 수출을 많이 하려면 좋은 제품을 싸고 빨리 만들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기술과 투자, 기술 개발이 중요하고 투자가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서 수출을 많이 할 수 있게끔, 그리고 수출을 많이 하려면 경쟁력을 우리가 좀 더 성장시킬 수 있게 하게끔 해야 되고요. 그게 결국 내수를 진작시키는 일일 것 같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반도체 업황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나눠봤습니다. 지금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